예, 안녕하십니까. 장기덕입니다. 어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생산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의 대테러, 체포 작전 같은 그런 불법 체류자 체포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미국 건국 역사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헬기가 동원되고 장갑차가 동원되고 탱크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탱크는 필요 없겠죠. 탱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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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어쨌거나 간에 큰 1,500명의 건설 현장을 다 쳐들어가 가지고요. 다 체포하고 일일이 다 검문해 가지고 검색 체포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자 여부, 그리고 가지고 있는 비자의 기한이 넘겼는지 여부, 모든 것을 조사해서 일단 하나라도 위반되면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 경찰들 이렇게 하잖아요. 벽타, 그래서 벽을 타게 하고 말 안 들으면 곤봉으로 쭉 패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쇠사슬로 체인을 채워서 그리고 질질 끌고 가고, 그걸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는데 거기 1,500명 중에 450명을 불법 체류자를 색출했고, 450명 중에 300명이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300명을 질질 끌고 갔죠. 그래서 전 세계에 다 보여주고, 말 안 들으면은 우리의 미국의 말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는 길을 방해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미국의 가는 길이라는 거는 미국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미국은 세계의 넘버원을 원합니다. 세계의 넘버원, 지상 최고의 초강대국을 원하는 거죠. 초강대국을 원하는데 그 강대국에 대해서 도전을 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이 도전을 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을 해서 미국을 꺾는 방법, 그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수단으로 단계를 밟아서 자기의 실력에, 그리고 옳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미국에 도전했으면 미국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전 세계 이념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또 하나는 공산주의.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시장 경제니 뭐 공동 생산이니 뭐 그런 거 어렵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 말고요. 간단하게, 우리 보통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거기에 시장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포함되어 있고, 공산주의는 생산을 공동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정치 체제는 또 사회주의 노선으로 간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그거는 빼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보통 입에 배웠잖아요. 입에 배웠으니까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근데 미국이 이만큼 발전해 왔는 거, 영국이란 나라가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를 이끌어 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요. 1차 세계대전까지는 영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유는 영국이 가지고 있던 전 세계에 30몇 군데 가지고 있던 식민지 영연방,
그 가지고 있던 그 힘에 의해서 아직까지 강대국으로 인정을 받았는 거고요. 전 세계 넘버원이다. 넘버원 강대국이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때 아마 미국이란 나라가 젊은 수사자 같은 미국이란 나라가 아마 영국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넘어섰는데 말을 안 하고 있었다 뿐이죠.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영국도 깨갱, 프랑스도 깨갱, 유럽 전체가 깨갱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말은 안 했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면서부터 그때는 미국이 말을 안 해도 영국, 프랑스와 기존에 있던 유럽들이 미국에 대해서 말 자체를 우리가 예전에 강호였는데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깨갱하고 미국은 말 안 해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 유럽이 폐해가 된 폭삭 망했는 유럽이 그냥 형님 그러면서 알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아샤 형님 하면서 딱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이란 나라가 성장을 했는 게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어쨌거나 간에 유럽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의회 제도, 유럽의 의회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거는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의회 말고 다른 방식, 그리고 귀족, 유럽의 귀족에 대해서 계속 이래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한번 그거 하면은 그 자식까지 또 이래 처먹는 거. 우리나라도 저 종교 지도자들 뭐 그 아들 딸들 해가지고 뭐 재산을 물려받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간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의 그 문화의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물론 반항도 하고 변형도 시키고 약간 좀 폼도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그래서 탄생한 게 미국이고, 그러면서 미국 애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 열심히 해서 탄생한 게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특히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독주를 하고 전 세계에 많이 퍼뜨렸죠. 그리고 전 세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전 세계 넘버원은 미국의 풍요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래가 그걸 전 세계에 퍼뜨려가 심어줬는데, 그렇지만은 그게 마침 재수 좋게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 겁니다. 옳은 방향이라는 거는 나라가 발전하고 강대하면서 정치도 성장하고 경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고 국민들에게 주어지고, 국민들은 그 의견을 다시 또 정치권에 반영하고 그 정치인들도 이해했는 걸 다시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 정책을 실행하고 나라의 성장과 이것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이것을 미국이 만들었고 계속 만들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가지고 세계 최고 강대국을 이룩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이 미국에게 중국이 도전을 했는 겁니다. 중국이 도전을 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도전을 했는데 미국하고 정정당당하게 뭐 무역이든 기술이든 뭐든 간에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해가 이만큼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컸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중국은 그걸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술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거 미국 기업, 미국에 있는 연구소 이걸 다 해킹하고 훔쳐오고 다 그랬죠. 거기다가 미국에 중국 유학생들도 많이 갔고,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이 미국에서 간첩질도 많이 했고요. 군사기밀 빼내오는 거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또 비겁한 방법이
미국 지금 트럼프가 그래서 계속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미국 전체에 펜타닐 그 마약을 퍼뜨리는 겁니다. 150년, 160년 전에 180년 전입니까? 아편 전쟁 때 그 아편 1840년도에 아편 전쟁 그 일어났던 아편 전쟁 때문에 중국이 황폐화되고 중국의 국민들이 다 정신이 몽롱하게 중독이 돼서 중국이란 나라가 청나라가 맛이 갔잖아요. 그래서 아편 전쟁 해가지고 영국에게 한 방에 갔잖습니까? 그게 한 방에 갔는데 그때 아편 전쟁에 싸웠을 때 영국의 군대가 진짜 정식 해군이 아니었고 영국의 상선을 동원해서 상선에다가 대포 몇 개 얹어가 빵빵빵 싸우는데 그런데도 영국이 이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잘했는 게 있지만 중국 자체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정부패에 썩어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도전을 하면서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에 마약을 퍼뜨린 겁니다. 그 마약을 퍼뜨린 그거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입에 거품을 무는 거죠. 입에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도전을 받고 그러면 이거는 전쟁의 시작이다. 이거는 봐줄 수 없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데 트럼프는 마침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인 중국하고 싸움을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 상황이 자유민주주의인 미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가 아니고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약을 퍼뜨리고 온갖 해킹과 기술을 빼돌리고 간첩질을 하고 뇌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정치인을 인수하고 이랬으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났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마침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딱 선명하게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아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트럼프 미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도전해오는 나라 중국을 죽이겠다. 이 전쟁이다. 전쟁이라고 이렇게 트럼프는 자기는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와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기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동참을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은 미국한테 맞섰는 거죠. 정식적으로 미국한테 맞섰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트럼프가 인정이라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나는 그냥 미국이란 나라와 중국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는데 너무 강하게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네 가지 다 필요 없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동참을 해라. 같은 한미 동맹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대한민국의 동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서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게 첫 번째고 뭐 두 번째 윤석열을 뭐 인권 탄압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거 말고 그다음 또 교회 탄압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뭐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 최고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이 중국과 지금 글로벌 전쟁을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꺾어야 되고 상대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미국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 동맹국으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미국 본토가 침략을 당했을 시 그러면은 서로 방위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게 협정 그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국이 최소한 미국의 성의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그걸 그 자리에서 거부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을 주겠다. 돈을 100조를 주고 200조를 주고 300조를 주고 400조를 주고 500조를 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는 지금 있잖아요. 일단 나라 전체 살림 규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1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총 나라 GDP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1조 8천억 달러입니까? 그럼 1조 8천억 2조라고 해도 그럼 미국은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한 30조 달러쯤 될 겁니다. 미국 혼자 아마 30조 달러인가 32조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5배인가 16배 더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돈이 100조 200조가 없어서 이재명에게 그랬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 100조 200조 아니면 500조 설사 1000조라 그래도 자기가 진짜 마음을 먹고 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큰 전쟁을 치르고 이런 큰 압박감도 미국 나름대로도 이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이 압박감을 헤쳐나가고 뭐하고 하는데 친구가 필요한 거죠.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같은 동맹이라고 그러면서 미국에 가서는 처음에는 동맹이라 그러면서 해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그럼 당연히 중국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중국의 요구가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척 해주는 척이 아니고 해줬죠. 각종 정책부터 시작해서 중국인 혜택에다가 그다음에 무역에다가 관세도 없애고 그리고 그 중국에 또 돈을 떼주고 또 미국에 가서는 트럼프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미국을 돕겠다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대신 우리나라 국민이란 이름을 팔면서 그 뒤에 숨어서 우리 국민들 한번 족대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을 팔면서 그러면은 저번에 500조 했는데 거기다가 제가 400조를 더 얹어서 900조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 겁니다. 미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 미국의 생존권이 걸린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이재명 당신도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거절을 딱 했죠. 됐습니다. 됐고요. 딱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백악관에서 그렇게 뭐 넥타이 매고 정장 차림에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살살 하다가 그거 끝나고 비공식 오찬이라 그러는데 오찬을 옳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파토가 나가지고요. 얘기를 했겠죠. 이제 이런 거 이래 해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해달라. 왜 얘가 죽어도 못한다 그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걔가 생각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혼자서 문 열고 쓸쓸하게
쓸쓸하게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순간에 돌아왔죠.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참 처량하게 돌아왔는데 처량하게 돌아오는 만큼 우리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이제 돈도 많이 나가게 생겼고, 그리고 관세 해가지고요 1인당 전 국민이 지금까지 일단 900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900조면은 1인당 1,800만 원씩, 전 국민이 1인당 1,800만 원씩 벌금을 두들겨 맞았는 겁니다. 생돈 1,800만 원 만들어가 지금 경찰서나 이래 갖다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같은 그런 기분에 큰 액수의 돈을 그걸 바로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완전 눈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데, 미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나라 국민을 우선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대통령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은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이재명 같은 저런 식의 정치, 저런 식의 철학과 정치와 그리고 스타일과,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에 이제 더 이상 맞지가 않다. 맞지 않는 옷은 벗어버려야 되고 맞지 않는 자리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본의 아니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남자 장기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